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학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제, 사람은 왜 사느냐? 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인데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사느냐? 이것에 대해 대답을 뭐라고 할까요, 보통? 뭐 돈 벌려고, 행복하려고 이런 말 하죠. 근데 이제 뭐 대충 되게 맞는 말이긴 한데 좀 더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 질문이 성립이 가능하냐라는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왜 사느냐? 이게 뭔가 잘못된 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 삶이. 그러니까 저희는 태어났고 그냥 이유가 있든 없든 그냥 태어났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게 전제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의 이 정신, 이 머리, 이 의식, 나라는 이 정체는 도대체 왜 이 몸에서 태어났고, 왜 하필 나고, 차은우가 아니라 왜 나고? 근데 그런 질문이 많이들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약간 어려운 접근이긴 한데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난 게 나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혼론적 관점에서 나라는 어떤 정신체가 내 몸에 딱 들어온 게 아니라 내 몸이 기계적, 유기적, 자연적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서 나라는 정신이 태어난 거다. 이걸 어떻게 확정할 수 있냐면 길에 지나다니는 개미, 사마귀, 쥐, 뭐 정글에 있는 사자는 초원인가요? 정글인가요? 아무튼 뭐 기린, 독수리, 뭐 아메바 이런 것들이 다 몇몇은 정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그 주체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렇게 언어적으로 생각하진 않겠지만 눈앞에 사냥감이 있으면 먹고 풀이 있으면 먹고 뭐가 마려우면 싸고 울고 싶으면 울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걔네한테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걔네와 우리가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르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정신이라는 이 현상이 다 같다는 거예요. 뭐 쥐든 바퀴벌레든 뭐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컴퓨터가 전기를 딱 키면 들어오듯 우리도 몸이 만들어지고 정신이라는 현상이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정신은 현상인 거죠, 현상.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이게 제가 뭐 뇌과학자의 뭐 최선두를 달리는 사람도 아니지만 모순 없는 그러한 접근법 중에서 가장 현재로서는 타당한 접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모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은 촛불 같은 거죠. 촛불이 난 어디서 켜졌고 어디로 가고 이런 생각 안 하겠죠. 그냥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촛불끼리 이 촛불과 저 촛불, 이 촛불과 저 산불, 뭐 초각장불, 얘네가 본질적으로 다른가요? 아니죠, 같죠.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르죠. 뭐 어떤 건 엄청 뭐 이렇게 이렇게 타고 어떤 촛불은 귀엽게 이렇게 타고, 그렇듯 사람의 정신도 마찬가지. 본질적으로는 같은 현상, 같은 불꽃이지만 겉으로 봤을 땐 다르게 드러난다. 상황과 기질,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게 제 두 번째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다시 말할게요. 우리의 몸이 태어났고 거기서 나는 생겼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봤을 때 너랑 나랑 차은우랑 당신들이랑 나랑 같은 현상적 존재다. 머릿속에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똑같은 A 또는 어떤 기호를 딱 표현할 수 있을 때 A라는 기호로 우리 모두를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제품의 본질적인 에너지가 전기이듯 우리는 이 불꽃,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이 몸에서 태어났지가 아니라 이 몸에서 태어난 게 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주어졌고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비슷한 얘기로 이 모든 수많은 80억의 인간들은 또는 수많은 생물들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죠. 기원이 같은 현상으로 이 주체 감각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르다. 왜냐? 우리는 결국엔 경쟁을 해야 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은 기원의 존재지만 결국엔 이 무한 경쟁의 지구 속에서 서로 싸우거나 협력하거나 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 같은 존재니까 평화롭게 살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같은,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고 나는 왜 이렇지? 이게 아니라 같은 현상의 존재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과 별개로 우리는 이제 각자의 입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지구에 태어난 이상 서로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싸우든지 협력을 하든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제가 사실 이 철학이 다른 많은 고전 철학과 현대 철학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랑 딱 겹친다기보단 여러 철학의 짬뽕, 그리고 제 주관적 해석이 들어간 그런 거라 볼 수 있죠. 제가 하나하나 찾아서 다 짜집기를 했다기보단 살아가면서 제 삶과 정합하는, 그리고 내 관찰과 정합하는 그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제가 논문처럼 연관 있는 걸 다 따올 수는 없고요. 네, 지금까지 불꽃 이론이었습니다. 또 할 말이 더 있나? 또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 엄청나게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는 태어났죠.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미라클이잖아요. 미라클. 아예 그 가늠도 안 되는 크기의 공간에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그 엄청 미세한 곳을 봤더니 지구가 있어. 근데 마침 생태계가 조성돼 있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이게 확률의 위대함이죠. 크기와 범위의 위대함, 거대한 범위의 위대함, 그리고 확률의 위대함이 합쳐져서 지구라는 기적이 탄생했다. 그리고 그 지구 안에서 진화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수많은 확률과 크기 안에서 인간이 태어났다. 사실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지금은 되는데 막 처음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말이 되나? 무슨
세숫대야에다가 뭐 이것저것 풀고 섞는다고 해서 생명이 탄생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의 일상 속 직관과 좀 다른 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세숫대야는 우주가 아니고 우리가 짬뽕 시킨 거는 수억 년이 아니고 수십억 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것, 본 것, 공부한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실제는 다를 수도 있지만 가장 모순 없는 접근이 아닌가.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삶의 반향에 대해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거시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공허해요. 이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투쟁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사랑, 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타당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이 맞아요. 하지만 진실은 하나가 아니에요. 진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도 진실은 우리는 일단 살아있고,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크든지와 관계없이 나는 내 몸 안에 있고, 나는 지구에서 태어났고, 나를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실존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해석한 바에 따르면 어쨌든 나는 존재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전제 안에서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라는 게 저는 실존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허무주의와 실존주의는 상충하기도 하지만 공존할 수 있다. 둘 다 진실이기 때문에 허무함도 진실, 하지만 의미 있다는 것도 진실. 왜냐? 나는 존재하고 살아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왜 살아야 돼요? 너무 공허한데요? 라고 말을 한다면 거기에 쉽게 답하기 힘들어요. 왜냐? 자기가 살고 싶지 않다는데 개인적 관점에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살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진화를 해온 삶을 사랑하는 그러한 생명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도화된 의식을 통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죽고 싶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삶을 이어갈 동기가 없을 수는 있을지언정 나를 죽게 하진 않는다. 거의 99%의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이 너무 끔찍하거나 너무 슬프거나 이 세상의 행복을 전혀 가질 수 없다거나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엔 제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삶은 언젠간 좋아질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렇게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극단화해서 매일매일 끔찍한 고문을 받는 어떤 감금된 인간에게 당신의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죽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자살하지 말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기만이죠. 자기의 삶을 선택할 자유? 뭐 사회적, 제도적 측면에서는 제가 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지극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다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할지 자기가 결정하는 게 맞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전 그런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누구든 고통을 다 겪고 저도 겪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삶은 고통과 행복의 진동이죠. 니체가 한 말인데 그 진동 속에서 우리는 왜 이런 희노애락을 겪어야 하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그렇지? 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삶은 고통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맞고 종종 행복하고 그것도 맞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우리는 과연 살 이유를 모르겠다고 해서 죽어야 하는가? 그건 아니죠. 왜냐면 나는 기본적으로 아픈 게 싫고 죽고 싶지 않고 아프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린 태어났고 아까 얘기했죠. 전제 자체가 우린 이미 태어났고 우리 정신은 이 안에서 생겼고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내 인생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죽음. 그러니까 치매인가? 잠시만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사람 죽을 게 아니라면 살아가라. 그리고 만약에 자기 삶이 너무 공허하다, 그 거시적 측면에서 공허한 게 아니고 정말 행복이 뭔지를 모르겠고 그러하다면 자기가 한번 강박에 빠져있진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삶은 고통과 행복의 진동이다. 그 말은 뭐냐? 고통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다. 영원한 행복, 불멸의 행복, 절대적 행복 이런 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가끔은 슬프고 가끔은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부조리하지 않냐? 네, 부조리합니다. 이 삶은 부조리예요. 알베르 카미가 한 얘기죠. 시지프 신화 아시나요? 그게 산에 그 시지프가 사람이었나? 아무튼 그 힘센 사람이 산 꼭대기에 거대한 돌멩이를 올려놔야 자기 임무를 다 한다는 그런 세계관인데, 그러니까 그 세계는 꼭 경사진 산과 거대한 돌멩이와 그 시지프라는 인간 그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목표는 꼭대기로 돌멩이를 올려놓는 것. 근데 중요한 건 꼭대기에 돌을 올려놓으면 금세 바닥으로 떨어진다. 왜냐? 거긴 불안정하기 때문에 완벽히 올리는 건 없어요. 다시 떨어져요. 근데 왜 시지프는 계속 그걸 올릴까요? 그 세계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의미가 없는데 왜 하냐? 그게 삶이니까. 시지프한텐 그게 삶이고 저희한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죠. 우리의 삶의 전반은 결핍이고 고통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완벽히 행복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줄 수 있죠. 우리 삶에 우리가 결핍을 채우고 그 과정도 일단 행복의 일종, 고통을 없애는 것도 행복의 일종, 그리고 고통과 무관하게 우리가 순수하게 행복한 것은 더한 행복의 일종. 하지만 결국에 모든 건 흘러가고 고통과 행복은 계속 번가르든 안 번가르든 아무튼 간에 계속해서 변동되며 찾아옵니다.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되냐? 뭐 딱히 그렇게 열심히 살진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가 어떤 목표가 있다. 나는 이 정도 돈은 벌어야 행복하겠는데? 이러면 열심히 살아야죠. 그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거고. 근데 자기는 그냥 유유자적 살고 싶어요. 이러면은 요즘 세상에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알바하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살 것 같고. 왜냐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진 모르고 지금은 좀 비교적 평화롭지만 나중에 또 약간 디스토피아 세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 세계가 많이 예측 불가능하고 혼돈스럽긴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아주 피스풀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죠. 하지만 이제 인간의 자아 관점에선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이 분업들 나는 왜 이 사회의 부속품이 되어야 하는가. 물론 우리가 그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지만 폐해도 함께 부담하고 있죠. 비자연적인 폐해. 이 수억까지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직업들을 선택해야 하고 그 직업 중에서 선택해야 하고 월급을 받아야 하고 집값은 또 어떻고 하루에 노동일 막 8시간씩 하고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뭐 원시시대 사냥 한번 하면 배 터지게 먹고 춤추고 뭐 할 거 다 하고 놀고 또 갑자기 또 배고파지만 사냥하러 가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너무 비직관적이죠. 학교에 가가지고 너희의 꿈을 마음껏 펼쳐. 너네는 한계가 없어.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근데 90%는 그냥 월급쟁이가 되죠. 아무튼 간에 뭐 자본주의를 갑자기 비판하는 얘기가 됐는데 뭐 자본주의는 양날의 검인 거죠.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지금은 이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뭐 하다 자본주의 얘기가 나왔죠? 아 어떻게 살 거냐? 뭐 열심히 살 거냐 말 거냐. 네. 열심히 사는 게 그것도 뭐 정도가 있는 거죠. 정도. 예를 들어 뭐 이지영 선생님 아시나요? 그분은 예전에 엄청 힘드셨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삶이 투쟁이시더라고요. 가난과 싸우고 세상의 억가와 싸우고 그러한 어떤 투쟁적 철학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의 철학은 약간 결이 다르고 제가 다루는 철학은 이 존재론적인 철학. 근데 이지영 쌤께서 다루시는 철학은 이 위태로움과 이 위협과 이 불리함과 이 가혹함을 견디는 법에 대한 철학인 것 같더라고요.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아무튼 제가 본 것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 치매인가 봐. 자꾸 얘기를 해놓고 뭔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삶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하나의 감정, 행복, 가치로 되는 게 아니라 짬뽕이죠. 짬뽕. 우리의 애초에 기원 자체가 확률과 거대함 속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불완전하고 혼란할 수밖에 없다. 왜? 애초에 우리의 존재는 그냥 태어난 거니까. 그냥 자연의 일부분 그리고 혼돈의 일부분.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조화로운. 그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완벽이 아니라 이 카오스, 혼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서 견뎌갈 것이냐 인 것 같아요. 근데 말은 견딘다고 했지만 우리는 견뎌야 할 때도 있고 누릴 때도 있어요. 그 행복을 잘 생각해보면 막 행복해서 막 좋아 죽을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전반적으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뭐 취업 걱정, 밥벌이 걱정, 인간관계 걱정, 건강 걱정 등등. 근데 뭐랄까 아모르 파티라고 하시나요? 애초에 삶이라는 게 애초에 속성 자체가 고통과 행복의 진동이라면 우리는 실존적으로 애초에 그 전제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우리의 삶을 사랑한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미 태어났고 삶 자체가 고통과 행복의 진동이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한계가 있고
다른 사람도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말 안 듣고 나도 걔네 말 안 듣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결국엔 우리한테 좋은 대로 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대로 한다는 건 뭐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좋은 걸 하든 자기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큰 걸 이뤄냈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던히 있으면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근데 뭐 반면에 고통에 대해서도 그냥 무던히 그럴 수 있지. 이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근데 이제 반대로 모든 게 다 진심이고 의미부여를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 땐 행복한 건 진짜 너무 행복하고 삶이 축복 같고 하겠지만 불행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많이 하면 너무 힘들고 삶이 왜 이렇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허함과 이 무던함과 의미부여함은 둘 다 장단점이 있는 태도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실존주의와 허무주의의 동시 진실성과 관련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사랑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날 행복하게 만들고 내 고통은 최소화하고. 고통이 없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언제나 존재하는데 이제 최적 또는 밸런스, 균형이라고 그러죠. 제가 경제학도인데 균형이란 말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될 자세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해선 의미부여를 마음껏 한다. 그게 왜? 그게 날 행복하게 하니까. 그리고 그 행복하게 하는 그 감정만이 나한텐 진실이니까. 실제로는 어떠하든 간에 내 삶에 어떤 모순점이 없고 날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해석은 아주 좋은 삶의 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승리가 맞긴 한데 정신승리가 나쁜 것은 아니다. 정신승리 애초에 그러니까 제가 또 하는 얘기가 이 삶이 매트릭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 근데 그런 게 아무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결국 여기 있고 내가 진실이든 내가 뭐 통속의 뇌든 매트릭스 속 뭐 정보 덩어리든 상관없이 알 바가 아니다. 그건 어차피 왜냐 그 거시적 시점이 나한테 주는 게 허무함 말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허무함은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도움되는 지점은 슬픈 것을 별게 아니게 느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실존적 접근이에요. 결국 이 허무함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를 의미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해선 거침없이 정열적으로 의미부여하고 사랑하고 즐긴다. 하지만 나를 너무나 슬프게 하고 시키는 것에 대해선 동시에 존재하는 진실, 허무함으로 무던히 흘려보낸다. 가끔 힘든 일 있을 때 노을 바다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그 전경 보면서 느끼잖아요. 아, 별거 없다. 이 자잘한 슬픔? 사실 큰일 아니야. 이게 실존주의와 모순되는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허무함 위에 쌓인 우리의 존재, 실존. 그러니까 둘 다 진실. 근데 이제 우리는 허무함이라는 거대한 세계 안에서 실존주의라는 막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선 거침없이 남김없이 의미부여를 한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노래, 뭐 취미, 게임, 뭐 직무, 직업 이런 것들 열심히 사랑한다. 그리고 그건 내게 의미가 있다. 왜냐 날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반면에 근데 이제 나를 너무나 슬프게 하는 것. 제가 굳이 너무나 지나친 이런 말을 쓰는 건
적당한 슬픔과 고통은 삶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견뎌야 해요. 그리고 견딜 수 있습니다. 뭐 가끔씩 징징대고 좀 힘들다 싶을 수는 있지만 결국엔 버티잖아요. 그리고 고통이 없으면 행복도 없어요. 게임만 항상 게임만 2시간 2년 동안 한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친구도 만나고 일도 하고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래야 게임이 빛이 나는 거지. 그냥 주구장창 게임만 맨날 하면은,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봤는데요. 코로나 때 사람 정신 나갑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적당한 고통, 적당한 슬픔은 사실 조금 아름답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땐, 남들이 느낄 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아름다울 거예요. 왜냐, 수많은 문학들이 그렇게 쓰여 있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연민인데, 자기 연민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자기 연민도 있고 나쁜 자기 연민도 있을 것인데, 자신의 이 적당한 불안전함과 좌절과 우울함, 슬픔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모르 파티, 나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적당하게 슬프게 하는 것, 거기까지는 내가 사랑해야 할 것. 하지만 지나친 내 생존에, 내 삶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기 모멸, 뭐 그런 것들, 지나친 좌절, 뭐 그렇단 건 제 삶에 없습니다. 그런 게 느껴지면 바로 허무주의 모드 키시면 돼요. 아, 의미 없다. 노을 전경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래, 이게 인생이야 이러면서, 뭐 어차피 나중에 다 죽는데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이게 내가 이렇게 행복할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별개다. 어떻게 보면 약간 겉으로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비패식 논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근데 그거는 허무주의와 실존주의가 상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둘 다 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의미 부여한다. 그리고 그게 내 삶이다 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제 철학이었고요. 너무 주구장창 떠들어가지고 이게 영상이 편집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눈이 크니? 눈이 이렇게 커. 아무튼 저 사실 안경을 쓴답니다. 안경을 벗은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네. 근데 난 근데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또 얘기할 게 있을까? 원테이크로 찍은 김에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우리의 본질적, 태초적 근원을 아십니까? 당연히 저도 모르죠. 아는 사람 없을 것이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빅뱅이라고 논하기도 하고, 창조론자들은 하나님의 뭐 손길, 짜잔 이런 느낌. 근데 뭐 그게 은유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수많은이라고 엄청난 규모의 공간과 그 물질들, 그리고 확률, 그 두 가지 조건에 의해 우리가 생겼잖아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그 인간의 존재 자체는, 지구의 존재 자체가 인과 속에서 생겨났어요. 이것은 뭐 거부할 수가 없는 뭐 진실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의 그 사고방식 또한 인과관계에 편향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논리들,
삶, 감정 느끼는 방식, 직관은 전부 다 인과관계적이죠. 또는 뭐 상관관계? 여기서 상관관계는 굳이 논할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인과관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 아니 근데 대체 이 세상의 처음은 뭐야? 라는 질문이 들죠. 어떻게 그럼 그 처음의 처음은 뭐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이게 편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좀. 왜냐? 항상 모든 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얘기지, 이 거대한 우주에서, 그리고 이 거대한 시간 속에서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의논해야 되느냐, 인과관계가 없는 현상, 존재,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 그러니까 굳이 언어로 표현하자면 원래부터 그랬다 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운석들과 이 원소들과 가스들과 이 물질들, 이 공간,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떻게가 아니라 그냥 원래 존재했다, 이렇게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원래부터 있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말이 안 되지만 그 틀을 좀 깨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삶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삶의 부조리함을 받아들이듯이. 제가 봤을 땐 부조리함을 받아들인다는 건 틀을 깨겠다 라는 말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기구하게 태어났고, 나는 왜 하필 나고, 근데 원래 인생이 그래 이런 느낌.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우주에 이런 게 있지? 어떻게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것 말고는 딱히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빅뱅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빅뱅 이전의 것, 뭐 이런 거 한두 것도 없잖아요. 빅뱅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이 세상에 어떠한 시작을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작은 없고 그냥 원래부터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했을 때 이 통찰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나는 내 삶은 왜 이렇고, 삶은 왜 이렇게 고통적이고 고통이 많고, 나는 왜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가질 수 없고 이렇느냐? 원래 세상의 속성이 그렇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왜 사람들은 싸우고 있느냐? 원래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 나는 정말 평화롭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왜 사람들은 종종 나를 미워할까? 원래 세상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 왜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남들을 판단하고 선동하고 선동되고 함부로 말을 놀리고 그걸 즐기기까지 하느냐? 그리고 왜 나는 그것이 혐오스럽느냐? 원래 세상이 그렇다. 보통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고 당신은 그 중에 좀 착하고 자기 객관화 잘된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정규 분포적으로 봤을 때 통계라는 게 사실 되게 특이한 게, 그 표본 수가 많을수록 그 확률에 완전히 근접해서 되잖아요. 나 그게 너무 신기해.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솔직히 1억 명을 소집을 했어. 근데 그게 어쩌다 보면 예를 들어 50대 50으로 1억 명 중에 1억의 반이 뭐야? 5천만? 5천만 맞나? 바보? 아무튼 5천만인 1을 선택하고 나머지 5천만은 2를 선택했다 쳐봐요. 근데 아주 우연히 1억 명 사람들이 1을 다 뽑았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항상 그게 완전히 딱 수렴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응해야 하는 부조리라고 표현하면 약간 다르긴 한데 아무튼 부조리와 비슷한 속성의 것, 순응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순응해야 하는 어떤 세상의 속성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전기분 버적으로 봤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많이 불완전하고, 누구도 완전하진 않지만 많이 불완전하고, 뭐 중간 사람들은 적당히 불완전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꽤 불완전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은 조금 불완전하고, 뭐 이런 거겠죠 뭐. 근데 완전한 건 없다, 인간에게. 그리고 완전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결핍이 없고 원하는 게 없는데 그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무튼 간에 이 생명이라는 것, 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이 세계의 농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너 부족하게 태어났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보도록 해. 이런 느낌. 만약에 제가 지금보다 더 뭔가 결핍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면, 예를 들어 뭐 장애가 있거나 더 못생겼거나 더 키가 작거나 뭐 얼굴이 없거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지? 내가 이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어. 죄송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이 다 결핍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모든 생명이 되어보자 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진해가 됐어. 삶을 살아보도록 해. 이제 어떤 살아야 돼. 스키 그 사는데 살아야죠. 뭐 어떡합니까? 이게 왜 했니? 뭐지? 왜 텍스트가 없으니까 이게 휘발된다 생각이. 아무튼 그러니까 결핍이 얼마나 있든 얼마나 불완전하든 이 생명이라는 시스템은 결국엔 살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적당히 행복하고 적당히 불행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엄청 가난한 빈곤층 사람과,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뭐 약간 굶으면서 근데 그래도 연명을 하는 사람과 빌 게이츠, 둘 중에 누가 행복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빌 게이츠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하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그 빈곤층 사람은 아주 행복해 할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어차피 우리는 뇌를 쓰잖아요. 행복이란 것도 다 어떤 화학 작용이니까 그 총량은 같을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것도 그것과 같은 이치고, 그렇기 때문에 빌 게이츠의 행복함과 빈곤층 아프리카 사람 중에서, 하필 아프리카라고 하니까 좀 차별적인 느낌이라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층 사람이 느끼는 행복도가 과연 다를까? 뭐 내가 뇌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명할 수는 없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우세할진 몰라도 그 절대적 척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빈곤층 사람은 물을 마시는 것으로 행복할 것이고,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할 것이고, 오늘 돈 조금 더 벌었다 이러면 많이 행복할 것이고, 내일 좀 일 덜 해도 되겠다 이런 것에 행복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든 얼마나 결핍이 있든 간에 생명은 결국 그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부조리가 얼마나 크든 간에 우리는 이미 그 수많은 부조리를 감당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직관과 어긋나는, 그리고 내 바람과 어긋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나를 강제하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내 삶은 사랑하겠다
라는 것이죠. 그게 제 결론입니다. 45분 동안 떠들었네요. 이거 대단한 능력인데.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중간중간 반박할 거리가 있거나 뭐 공감하는 게 있다면 코멘트 좀 해주시고, 이게 원테이크로 텍스트 없이 찍은 거니까 중간중간 약간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영. 안녕하세요. 네.